1936년 8월 9일 오후 3시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열립니다. 비장한 눈빛을 한 송기정은 출발선에 섰죠. 그리고 그 곁에는 동료 남승용도 있었습니다. 출발 앞둔 송기정,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그 전날부터 일단 잠도 잘 안 오고 아무리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해야 하는 종목이라 해도 과연 내가 연습한 걸 다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긴장 때문에 그날 아침에 먹는 밥도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이 되죠. 그리고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되기까지 험난했던 지난 날들이 한 컷 한 컷 영화의 필름처럼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출발 신호와 함께 레인을 달리던 송기정. 그런데 잠시 후 송기정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제일 잘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너무 빨리 앞질러 나가는 거예요. 어떡해. 앞서 나가는 선수들 못 따라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조바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그냥 페이스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송기정은 포기할 수 없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신을 응원해줬던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송기정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립니다. 그런데 중반부가 넘어가면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달렸던 송기정의 엄청난 연습량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송기정은 속도계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뜨거운 지면을 달리고 또 달립니다. 와. 그리고 잠시 후 경기장에는 10만 관중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Davon kommen muss der koreanische Student. Er hat die Streitmacht der Welt zertrümmert. Mit asiatischer Fähigkeit und Energie ist der Koreaner durch den Marathonlauf geschritten. 지금 이제 2시간 뛰고 나는 모습인데 야. 춤이 없네요. 압도적 1위. 지친 어, 기색이 진짜. 없는데요? 진짜 멋있다. 말도 안 돼, 진짜. 와. 말도 안 돼. 2시간 29분 19초 2 올림픽 신기록 달성. 손기정이 당당히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겁니다. 조선인으로서 올림픽 마라톤 첫 금메달을 거머쥔 겁니다. 손기정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인들에게 무명의 조선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영웅으로 등극한 거죠. 자, 그리고요. 남승용 선수도 당당히 3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인 선수들이 처음으로 세계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와.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웅이 된 손기정. 자, 그 영웅이 시상대 위에 올라선 당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와. 진짜 좋았겠다. 기뻐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그냥 보통은 이제 금메달 하면 뭐 금메달 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이 사진에 찍히거든요. 웃고 있고. 근데 표정도 없고. 계속 저랬다는 거예요. 저 사진이 있다는 거. 네, 송기정 선수의 회고록을 보면
자기가 처음 저렇게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쫙 올라가는 국기가 일장기. 울려 퍼지는 국가는 일본 기미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조선인이라고 계속 멸시하고 차별했던 일본인 언론이나 아니면 코치들이 와서 너야말로 정말 위대한 일본인이라고 막 칭찬하고. 진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나라 잃은 상태에서 겪어야 됐던 그 모든 슬픔들이 한꺼번에 막 치밀어 오르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우승한 거를 순수하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계셨습니다. 손기정은요, 아예 일장기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머리에 쓴 월계관으로 눈까지 지금 가려버렸습니다. 손에 든 월계수 화분을 가슴팍에 바짝 붙인 이유도 다름 아닌 일장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나라를 잃은 비운의 마라토너가 일제를 향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금빛 메달이 걸렸지만 마음에는 굴욕감과 수치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와. 훗날 남승용은 손기정이 1등을 한 것보다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월계수 화분을 가진 것이 부러웠다고 회고합니다. 3위를 한 남승용에겐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월계수 화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의 영광스러운 올림픽 무대는 슬픈 시상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비참해하는 손기정과는 반대로 일본은 손기정의 우승 소식에 환호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세계에 뽐낼 선전물로 손기정의 우승을 이용하려 했겠죠. 그래서 일본 마라톤이 세계를 제패하다 라면서 손기정의 우승과 관련된 기사를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손기정은 조선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림픽 영웅 손기정의 귀국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뭐 잡혀 있는 거야? 어디 잘못한 사람처럼 되게 붙잡혀서 가는데. 죄인의 느낌. 그러니까요. 자, 손기정의 그 왼쪽에서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일본 경찰입니다. 일본 경찰들은 이 손기정이 죄인이라도 되는 듯 승용차에 태웁니다. 손기정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귀가시켜버린 겁니다. 대체 왜 일본 경찰들은 손기정이 지인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손기정이 귀국하기 전 조선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건요, 1936년 8월 25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자, 근데 일제가 대체 이 기사에 어떤 점을 지금 문제 삼았을까요? 국기가 없다. 맞습니다. 원래 손기정의 가슴팍에는 일장기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했던 겁니다. 와. 이 사건을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부르죠. 분노한 조선 총독부는요,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 관련자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무려 10개월 동안 동아일보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실 이때 손기정 선수는 말 그대로 조선인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손기정 선수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어떤 민족의식이 막 떠올라서 반일 운동을 벌이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사람들하고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환영식 같은 것도 그렇고 이후에 어떤 행사도 다 감시하고 통제를 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요, 손기정을 요주 인물로 삼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베를린에서 손기정이 보여준 문제적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아. 오. 이건 손기정이 베를린에 함께 간 선수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뭐 바로 눈에 띄는 점 네, 바로 돼요. 있죠? 맞아요. 자, 바로 손기정만 일장기가 없는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한 것도 서러운데 훈련할 때마저도 일장기가 새겨진 옷을 입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올림픽 우승 후에도요, 손기정은 일본에게 미움을 살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손기정의 친필 사인입니다. 사인. 아, 코리아. 코리아라고. 베를린에서 이 사인을 요청받을 때마다 꼭 코리아이라고 쓴 겁니다. 와. 손기정은 이런 방식으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일본에 저항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행동은 좀 사실 좀 위험한 행동은 아니었나요? 예,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실제로 손기정 선수도 자기 회고록에서 야, 내가 1등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1등 안 했으면은 경기 끝나고 막바로 체포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손기정 선수는 자기가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저런 행동을 한 거죠. 근데 다만 이때 손기정 선수는 이미 일본 대표로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대표 선수를 처벌을 한다는 거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망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기정 선수도 아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대담하게 또 저항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제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힌 손기정.